2025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산과 바다는 개발 압력과 환경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지난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의 환경 이슈들을 정리하고 또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낙동강 녹조 현상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녹조 문제의 심각성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녹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4대강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제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녹조는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녹조의 독이 수돗물에서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고, 낙동강 물이 또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는데, 그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작물에서도 녹조독이 나오는 아주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녹조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날려서 공기 중에 녹조독이 검출되고 있는 그야말로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녹조 문제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은 낙동강이 고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낙동강이 그럴 때는 녹조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고, 낙동강보다 수질이 더 나쁜 금호강도 녹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하면 된다. 낙동강을 볼을 열어서 혹은 볼을 해체해서 낙동강을 옛날처럼 흐르는 강으로 만들면 녹조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 판결로 2달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 이 결정의 중요성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변화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영풍제련소가 1970년에 낙동강 재상위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게 워낙 노후되고, 그 다음에 공장 자체가 지을 때 바닥에 슬러지를 묻고 이래가지고 침출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애물단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질오염 사고라든가 물환경보존법 그런 걸 위반하고, 그 다음에 화학원산가스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단전을 초토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론소가 문제가 돼서 조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2021년에 10일짜리 조업 정지를 당했고요. 원래 이제 2월달 중순부터 2달간 조업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풍의 역사상 1970년에 설립돼서 그동안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21년에 10일, 그 다음에 원래 2달 조업 정지가 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영풍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노동자라든가 석포 면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업 정지 2개월 사태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런 위험한 공장은 반드시 낙동강 재상위에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 그 단초가 이번 조업 정지 2개월일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조업 정지 2개월이 지나면 향후 한 10년 안에는 정말 오히려 더 빨리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퇴출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또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아집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맑은 물 하회에서 이게
안동댐으로 지손을 이전하는 사업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한 건으로 상정해서 국가사업으로 밀어붙이려고 환경부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긴급하게 규탄 기자회견도 벌이고 하는데, 어쨌든 안동댐은 굉장히 위험한 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영풍제 아까 얘기했던 영풍석 포시련소에서 나온 중금속, 카드뮴, 비소나바연 이런 카드뮴이 안동댐 바닥에 객결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금속이 용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고, 게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동댐에서부터 대구까지 도수관로를 깔아야 됩니다. 110km 되는 도수관로를 2조 원이나 들여서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엉터리 사업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성 2, 3, 4호기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30년을 설계 수명으로 해서 다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폐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고, 고리원전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 절차에 이제 40년 쓰고 폐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노후가 되면 방사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해서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설계 수명이 다한 것은 폐로시켜야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시면 그 폭발이 일어난 게 노후화된 원전부터 폭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노후화된 것은 위험한 시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하루빨리 폐쇄를 지켜서 안전한 사회를 도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30년까지 예상이고, 또 계속해서 오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한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염수가 바다로 누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농도가 낮을지라도 양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농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방사성 물질은 바다 생물의 몸속에 방사성 물질이 농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다 먹거리 오염이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다 오염을 막고 우리 먹거리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호강 파련 습지와 동화천에서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벌목이나 또 개발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파련 습지는 대구의 3대 습지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이제 보도교 건설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한 해 원래 건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한 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공사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파련습지의 가치가 그 바람에 더욱 널리 대구 시민사회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발목이 잡힐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어서 파련습지가 온전하게 보존되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노력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동화천에서도 하천정비 사업으로 동화천에 있는 한 600그루의 왕버들 군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버들은 동구청에서는 왕버들이 물길을 홍수가 났을 때 그 물길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나 하천안에 들어가 보면 왕버들이 덤성덤성 자라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길을 막거나 홍수가 유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그 볼목 공사를 저지를 했고, 그래서 물론 한 100여 그루 정도는 볼목이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500그루는 살려서 왕버들도 살리고 그 숲 생태계를, 하천 생태계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하천의 어떤 생태적 가치도 대구 시민들한테 좀 알려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은 많은 과도한 인간 개발로 인해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마지막 피난처로 살고 있는 그 유일한 대구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천은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더 이상 개발은 불가하다.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잘 보존해서 야생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천의 더 이상 개발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청취자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지금 앞으로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전해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상적으로 물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것들이 환경운동에 일단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이런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환경단체 회원이 되셔서 함께 단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이런 환경을 지키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이었습니다.